안녕하세요, 용팔입니다. 제가 조만간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제 해외로 여행 가요.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제가 어떤 준비하는 그런 코스, 그 다음에 준비물 같은 거, 그런 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, 그 여행을 위해서 좀 준비한 것들 있잖아요. 제가 구매한 것들,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해서 이제 준비했는지,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사용해 보고 다녀와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구매한 것들을 같이 오늘 이제 여행 코스와 같이 좀 풀어볼게요.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자, 일단 제가 갈 곳은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그 다음에 베트남이에요. 한창 추울 때 더운 나라 가서 조금 이제 쉬기도 하고, 뭐 맛있는 것도 먹고, 쇼핑, 뭐 관광 이런 것도 좀 즐기려고 이제 베트남 가는데, 제가 작년에도 이제 간단하게 브이로그도 한번 올렸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를 반 정도 갔다가 나머지 반은 이제 다시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서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좀 코스로 한번 짜봤어요. 원래는 싱가포르를 가서 여행을 하다가 베트남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, 이 싱가포르를 가려고 알아봤더니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말레이시아가 그 싱가포르에서 기차로 거의 한 5분 10분 거리래요. 그 기차도 굉장히 저렴해요. 저희 이제 네 식구, 저희 와이프랑 애 2명 이렇게 애기들이랑 같이 가서 5천 원이면은 뭐 간다고 하더라고, 기차로.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보통 이제 말레이시아에 숙소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를 여행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말레이시아에 숙박을 좀 알아봤더니 거의 뭐 3배, 많게는 4, 5배까지 차이가 나요, 싱가포르랑. 물론 뭐 저렴한 데도 있고 좀 더 좋은 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3배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 조후바루라는 곳에 숙소를 예약을 했고, 거기에서 이제 잠은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차로 싱가포르 넘어가서 여행을 하고 요렇게 이제 할 건데,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볼거리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틀을 여행하고 싱가포르 이틀 여행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한 4일 정도를 이제 쉬는 계획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숙소를 말레이시아에 잡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공항에 내려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때 국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 이제 버스로 국경을 넘게 되면은 그 입국 심사부터 해가지고 그 절차가 좀 꽤나 복잡하고, 그다음에 좀 시간도 좀 걸리고, 더군다나 또 저희처럼 이제 애기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애기가 있으면 어른끼리 가면은 뭐 좀 견딜 수 있는데, 아이가 있으면 그 짐도 많고 하니 이제 픽업 차량을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차량을 타고 가면은 뭐 입국 심사도 편하게 그냥 앉아서 받을 수 있고 쉽게 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애들 있는 가정은 이해하실 거예요. 정말 그 짧은 순간도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는 거. 거의 한 9만 원 돈 됐던 것 같아요. 미리 지불을 하고 이제 픽업 차량을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픽업 차량에 승차한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가가지고 숙소에 도착을 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일단 잠을 자고, 말레이시아에 있는 반디불 투어라고 있더라고요. 반디불을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. 저는 뭐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좀 명소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적어놨는데, 동물원, 뭐 과일시장, 풍등 날리기, 데리고 왔다가 또 데려다 주고 숙소까지, 그 다음에 저녁도 제공해 주고,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이제 알차게 좀 보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레고랜드가 있어요. 레고랜드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 가면 워터파크도 있는데, 애들 데리고 더군다나 해외에 워터파크를 간다는 거는 정말 지옥을 엎을 수 있다. 그래서 일단 뺐습니다, 걔는. 아이들을 위주로 가지만 우리도 좀 적당히 좀 체력이 남아 있어야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체력은 좀 남겨놓기 위해서 워터파크는 좀 제외시켰어요. 그렇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틀을 보낼 거고요. 그 다음에 3일차부터는 싱가포르로 넘어가는데, 이때는 기차를 이용해서 5분만 가면은 싱가포르로 갈 수 있대요. 그래서 한 5천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. 4인이, 애들 둘, 성인 둘. 그래서 싱가포르 넘어가서 그 정말 유명한 거 있잖아, 싱가포르에. 그 뭐냐, 마리나베이 샌즈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모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큰 건물 아시죠? 그 건물 3개 위에 뭐냐, 뭐 서핑보드 같은 거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, 배 같은 거. 저는 진짜 사진으로만 봤지 이번에 진짜 가서 좀 처음 가볼 건데 정말 기대돼요. 그 스케일이 사진상으로 진짜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가볼 거고, 16층 높이의 슈퍼트리가 있다고 하는 정말 대단한 그 공원에 가보려고 합니다. 마리나베이 샌즈 있잖아요. 그 아까 그 건물의 옥상, 옥상? 그 전망대를 티켓을 구입을 하면
그 관광 투어 버스, 하루 종일 그 승하차 가능한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대요. 그렇게 해서 1인당 전망대는 한 25,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25,000원. 그래서 25,000원을 내고 전망대 보고 그다음에 그 버스로 자유롭게 투어할 수 있고, 초대형 그 공원 있잖아요. 슈퍼트리 있다는 곳. 거기도 갈 건데 거기는 입장료가 한 사람에 한 15,000원 정도 한대요.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공원도 구경하고, 또 유명한 게 거기에 나이트 사파리인가? 밤에 또 보통 이제 우리가 낮에 사파리를 가잖아요. 근데 낮에 사파리를 가면 항상 동물들이 좀 자고 있거나 좀 늘어져 있어요, 이렇게. 근데 알고 봤더니 동물들이 보통은 낮에는 좀 쉬고 밤에 좀 활동을 많이 한대요. 그래서 나이트 사파리 가면은 정말 좀 활동적인 동물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근데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걔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동물원을 가기 때문에 굳이 뭐 또 가면 좋겠지만 일정상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, 아이들이 없으면 성인끼리 가면은 조금 빠듯한 일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는 일정 안 잡으려고 해요. 그래서 걔는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이제 마지막 하루는 센토사 섬이라는 곳이 있대요. 거기 가면은 꽤 괜찮은 아쿠아리움을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뭐 가봐야겠지만, 그다음에 루지 체험도 하고, 그 다음에 해변이 진짜 좀 거기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변도 좀 거니면서 좀 쉬고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총 싱가포르 이틀을 마무리할 거예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틀, 싱가포르 이틀, 이렇게 좀 관광 계획을 좀 짜봤습니다. 투어 버스나 뭐 관광 명소들 티켓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사이트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니까 뭐 하나 티켓을 구입하면은 뭐 덤으로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준다거나, 뭐 저녁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코스로 만들어서 그런 코스로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, 그 다음에 전체 금액에서 뭐 할인 좀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총 구매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총 이틀씩 4일을 여행을 할 거고요. 그 다음 날에는 베트남을 다시 넘어가서 그냥 편안히 좀 쉬고 먹고 그냥 쇼핑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. 그러면서 좀 이번에 준비한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고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,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얘네들이 정말 제 몫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이 등산 가방. 이거는 이게 사실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,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. 정말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면 웬만하면 극기 훈련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. 그래서 저는 좀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, 그 이유는 아이들을 진짜 좀 컨트롤하고 항상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워야 돼요. 항상 뭐 배낭 좀 놀러 가서 좀 멋부린다고 예쁜 가방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런 가방 메고 가는 순간 엄청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전 이번에 진짜 작정했어요, 저는. 그래서 이 등산 가방을 샀어요. 이 등산 가방이 일단은 24리터짜리예요.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에 벨트와 그다음에 포켓이 있어요. 포켓. 보통 여행 가서 제가 원래 힙색 이런 걸 되게 극혐해요, 원래는. 근데 여행 가서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애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것도 두 손을 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대안으로 한 거였거든요. 근데 어쨌든 작잖아요, 힙색은. 그래서 좀 뭔가 넣긴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들 넣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가방을 들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힙색 메고 와이프는 또 가방 하나 메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날 이제 관광할 때 그냥 모든 물건을, 아이들 기저귀나 관련 용품들부터 해서 뭐 지갑까지 모든 물건들을 다 이 가방 하나에 다 떼어 넣고 저 혼자 그냥 일단은 짐을 지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, 정말 최대한 편안하게 하려고 이 가방을 샀어요. 그래서 허리에 힙색과 비슷한 용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포켓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특히나 내 가방을 이쁜 거 맨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이쁜 가방 맨 게 아니라 얘를 선택한 이유는 등산 가방만큼 인체공학적인 게 없어요. 그 다음에 포켓도 굉장히 효율적인 게 없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벨트들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을 메고 뛰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몸에 착 붙어 있거든요, 얘가 가방이.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. 가방을 백팩을 맸는데 가방이 보통 흔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뛰면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그거 진짜 스트레스예요, 정말.
특히나 내 의대로 뭔가 안 될 때, 아이들 때문에 막 쫓아다녀야 될 때, 그럴 때는 진짜 힘들어. 백팩을 매도. 이거는 매면 진짜, 그러면 이렇게 딱, 응? 지금 좀 약간 추할 거예요 아마. 자, 이렇게 딱, 딱 메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딱 메고 이렇게. 예? 아무리 뛰어도 가방이 뭐 풀어진다거나 이렇게 흔들어도 놀질 않아요. 가방이 뭐 착 붙어. 장난 아니죠.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간단한 카드 뭐 꺼낼 수 있는 것도 소지품 넣고. 등산 가방 진짜 싫어하는데 이게 하도 뒤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래서 아이들과 저를 위해서,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,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저 하나 진짜 짐 지고 진짜 나머지 다 좀 편안하게 좀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여행을 가능하도록 가방을 준비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베트남, 싱가포르 다 덥잖아요. 진짜 반팔 입고 뭐 별짓 다 해도 더워요. 거기는 무조건 땀이 줄줄 흘러요. 거기.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프레임이 여기에 딱 떨어져 있어요.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어요. 이렇게 등이. 그래서 통기성이 진짜 잘 돼 있고 이 프레임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가방을 딱 냈을 때 어떤 등에 착 붙는 느낌, 그런 느낌이 오스프레이가 진짜 좋거든요. 그래서 정말 요걸 가지고 정말 등에 땀도 좀 덜 나고 그 다음에 가방에 다 때려 박아가지고 진짜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요 가방도 다녀와서 정말 제 어떤 그런 생각대로 잘 썼는지, 그 다음에 이 가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스마트폰으로 좀 찍으려고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스마트폰 자체가 화각이 제 건 안 나와요. 아이폰 요번에 뭐 11, 웬만한 갤럭시 신형들은 초광각을 지원하잖아요. 근데 제 거는 테네스라서 초광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야? 서페스아이라는 제품의 초광각 렌즈 구입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걸 이용해 가지고 좀 넓은 화각으로 괜찮은 좀 양질의 영상을 뽑기 위해서 한번 구입을 했고요. 이것도 한 4만원 중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요 놈을 가지고 사용해 보고 그 후기 리뷰를 제가 다녀와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여기에 뭐 안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 이 가방에 지금. 자, 그 다음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. 진짜 요거 오즈모 모바일 3 기가 막힌다. 제가 아무래도 여행할 때는 짐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. 최소한으로 짐을 준비해야 돼요.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메라 너무 좀 부담스럽고 무거워서 짐만 돼요. 진짜 짐만. 그래가지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컴팩트한 사이즈의 짐벌을 좀 알아봤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밑에가 라운드져 가지고 세워지질 않아요. 이게 그래도 좀 세울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콤보 제품을 구입했어요. 콤보를 구입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하드 케이스, 그 다음에 다리까지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제 주력 요거 소니 액션캠 X3000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평소에 얘를 가지고 찍기가 되게 좀 용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는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서로 병행해 가지고 찍으려고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 그 다음 준비했던 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3세대예요. 제가 전에도 한번 아이패드 비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좀 갖고 싶었어요. 3세대가 아시죠? 애플 펜슬이 딱 똥꼬에 꽂지 않아도 위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페어링 되고 충전되고 하니까 정말 그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. 그것만으로도 진짜 편할 것 같더라고요. 평소에 관광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조금씩 이제 그때그때 어떤 검색도 하고 알아가면서 관광하잖아요. 근데 베이스 캠프, 숙소에서는 좀 힘들어요. 걔로 하기에는.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날 관광했던 거 정리하고 다음날 여행할 거, 다음날 또 관광할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노트북을 가져가려고 했어요. 근데 집에 있는 맥북이 15인치라 너무 크고 안 그래도 최소한으로 좀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서 요즘에 진짜 아이패드가 전용 OS가 나오면서 굉장히 진짜 노트북 부럽지 않게 좀 활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.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메모나
뭐 업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정리하거나 이럴 때 썼었는데 영상 보거나. 근데 이제는 진짜 노트북 부럽지 않게 노트북 다운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, 얘가. 그래, 이제는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베이스캠프에서 진짜 노트북 대용으로 쓰려고 아이패드를 구입했고요. 256기가짜리로 구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영상으로 찍어서 메모리 카드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 얘네들도 외장 하드를 사가지고 거기에 넣는 것보다 여기 아이패드에 백업을 시켜가지고 저장하면 어떨까? 그렇게 그 몇 가지의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자 이런 전자기기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나머지 액세서리들 필수죠, 필수. 진짜 얘네들 필수. 이렇게 마우스 아시죠? 아이패드 이제 마우스 쓸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이제 트리플 A 건전지. 그 다음에 진짜 가장 중요한 요 충전기. 요건 제가 여행용으로 쓰는 멀티 충전기예요. 얘 같은 경우는 버바팀 거고 뭐 퀵차지 3.0을 지원하고요. 그 다음에 PD 충전도 60W랑 30W를 지원을 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맥북으로 이제 외부에 가져갈 때 그럴 때 이제 얘를 쓰거든요. 근데 그때 이 PD 60W로 충전하면은 정말 잘 돼요. 충전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가 요번 여행 때도 한번 가져가려고 합니다. 얘도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잘 썼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그 다음에 갖가지 선들 샤오미 보조 배터리. 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숙소에서 항상 충전해 놓고 이제 그날그날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충전도 하고요. 카메라 충전도 하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여행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로 가서는 요 멀티 충전기로 요 보조 배터리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로 그날그날 정리하고 다음날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패드 충전하고 이렇게 다 충전할 수 있겠죠. 카메라도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충전 용도로 쓰려고 요 멀티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잘 사용을 해 볼게요.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아무래도 좀 전투적으로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파우치도 하나 샀어요. 저렴이로. 얘 같은 경우는 어디 거더라?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는 저도 가죽으로 좀 된 거, 좀 멋있는 거 그런 것들을 쓰곤 했는데 걔네들은 속에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. 그 다음에 그냥 멋만 있는 거예요. 그냥 걔네들은 이렇게 좀 완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준비를 했고 여기에 뭐 관련된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패드를 딱 넣으면 이게 안쪽이 진짜 이거 부드럽게 돼 있어요. 이게 거의 뭐야 이거 벨벳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또 두께도 엄청나요. 이게 완충도 뭐 집어 던져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 딱 깔끔하게 가지고 다니면 가방에 넣고 그냥 온전하게 좀 보관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얘도 이제 다녀와서 잘 썼는지 활용도가 어땠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. 이 친구들을 제가 요번에 여행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인데 실질적으로 얘가 여행을 하면서 실전에서 진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 생각대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갔다 와서 제가 하나하나씩 리뷰를 해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. 다녀와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.